탄소순환 설명할 적에 이미 에너지 흐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보면 에너지 흐름 요 화살표 따라가 봐. 빛 에너지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할 때 유기물로 저장되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그다음 먹이 연쇄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할 때는 유기물 형태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각 영양 단계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지금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있는 거지. 또 사체 및 배설물도 분해자한테 들어갈 때는 다 무슨 형태야? 유기물. 화학 에너지 형태인데 얘도 어떻게 돼? 호흡하는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다고. 따라서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근데 이 전환 과정은 누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광합성을 통해서. 근데 광합성을 하는 영양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니? 생산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는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ATP 같은 걸 이용하면서 생활 에너지를 써먹고 호흡을 통해서 전부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있는 거지. 즉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호흡이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열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요 흐름대로 쭉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 태양의 빛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흐름은 멈춰버리는 거지. 따라서 태양이 없으면 지구 생명체는 망했어요. 이 얘기야.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됐어? 끊임없이 태양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상황이다. 됐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에너지 효율이 하나 더 있거든. 그거까지 설명하고 생태 피라미드로 넘어갑시다.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를테면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0만큼 있었다고 예를 듭시다. 근데 1차 소비자가 이 생산자를 먹었어. 그 100을 흡수했어. 그럼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이렇게 물어보면 저거는 전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전 단계의 생산자는 1000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얘는 얼마를 먹었어? 100을 먹었잖아. 곱하기 100 해서 요 정도 10% 정도를 요 단계에서는 전 단계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됐어?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식은 별건 아니잖아. 전 단계분의 현 단계의 그 비율이 되는 거야. 됐죠? 뭐 별거 아니고 각각의 그 값들을 표시를 해본 거야. 영양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서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시를 했는데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 개체수, 생체량, 그리고 에너지량 피라미드라고 돼 있지. 개체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적지. 하다못해 니네가 밥을 먹는다고 쳐봐. 한 끼 식사를 할 때 쌀을 한 톨만 먹을 순 없잖아. 그치? 밥 한 공기에도 쌀이 여러 알갱이가 있는데 그거를 한 끼에 먹는 거잖아. 그럼 살아가는 내내 얼마나 많이 처먹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는 하위 영양 단계를 한 번만 한 개 먹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개체수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드는 거야. 자, 그러면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생체량 아까 뭐였어? 건조 중량이었잖아. 그럼 개체수가 워낙 차이 나니까 당연히 올라갈수록 질량이 줄어드는 거지. 에너지량도 마찬가지야. 개체수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전 단계에 비해서 저장된 에너지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고. 되니?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아까 얘기했잖아. 에너지 효율 잠깐 얘기해보자. 이 에너지량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 잠깐 생각해보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계산 가능하지. 맨 밑에가 생산자, 여기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현재 이 값에서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80분의 26.8 곱하기 100인 거야. 그럼 얼마쯤 되니? 산수 버퍼링이 좀 느려, 그지? 그래서 몇 프로쯤 될까? 9. 몇 %겠지? 대략. 그지?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될까? 그럼 전 단계가 1차 소비자니까 26.8 분의 2차 소비자는 1.2야. 곱하기 100. 얘는 또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아무 생각 없네.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계산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치가 좀 좋은 예는 아니기는 해. 대부분은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어떤 형태가 되면 역피라미드인 경우가 많아.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야. 반드시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대체로는 이런 경향을 갖게 돼. 그래서 생산자보다는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보다는 2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갖거든. 왜냐하면 하위 영양 단계 애들의 개체 수가 적잖아. 그치? 그런데 또 상위 영양 단계로 가게 되면 생각해봐. 먹이 연세를 생각해 보면 뭐 풀을 개구리가 뜯어 먹었는데 그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었어. 이런 식이잖아. 뱀을 독수리가 잡아먹었네. 이런 식이지? 그럼 어때? 애들이 점점 커지지. 대체로 개체의 크기는 커지는 경향을 갖거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자, 그러면 개체의 크기나 에너지 효율이 커지는데 개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덩치가 커지는 만큼 세포수가 늘어나지. 그러면은 세포수가 늘어나는 만큼 세포업을 할 거야. 반면에 체표면적은 면적이니까 제곱으로 증가하지. 부피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지? 덩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열 손실률은 떨어지지. 그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초대사량이 많이 감소하게 돼.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대체로는 어떻다?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조단은 설명 나와 있을 거 참고해 두면 돼. 됐어? 그 보조단에 보면 에너지 효율이 상위 영양 단계로 그러니까 영양 단계가 될수록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은 나와 있다고. 자, 보자. 자료에서 5번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영양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봐봐. 태양이 40만 만큼의 에너지를 뿜어냈는데 39만 6천이 반사돼서 튕겨나가고 생산자한테 들어간 양이 그럼 얼마인 거야? 4천. 생산자한테 4천이 유입됐어. 그 얘기는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한 양이 4천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한 양이 4천이야. 자, 그런데 2천이 나갔어. 이거 뭐 한 걸까? 호흡한 거죠. 즉 열에너지로 방출된 게 2천이야. 자, 그 다음에 분해자한테 이동한 게 1300이야. 근데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게 생산자의 경우는 어떤 형태라고? 낙엽 고사량이라고. 그지? 그 다음에 500이 저장됐어. 저장되는 걸 뭐라고 했었지? 생장량. 요거 생장량인 거야. 자, 그리고 200이 1차 소비자한테 이동을 했어. 어떻게 이동하는 거라고 했지? 피식, 포식에 의해서. 됐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물질 생산과 소비를 할 때 생산자 쭉 정리했었잖아. 그 개념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생산자 단계에서의 물질 생산과 소비를 보게 되면 이 자료에서 수치를 따라갈 거야.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생산자의 총 생산량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총 생산량이라는 게 총 광합성량 합이라고 했어. 4천. 태압 빛에너지 중에서 4천을 광합성을 해서 생산을 한 거야. 자, 호흡량은 얼마였니? 2천. 그 다음 낙엽 고사량은 1300. 그지? 피식량은 200. 그리고 생장량은 500이죠. 그러니까 어때? 이거 다 더하면 4천 나오잖아. 요런 개념이라고. 됐어? 자, 이제 1차 소비자로 가보자. 1차 소비자는 200만큼의 에너지를 섭식 먹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100만큼이 방출이 됐고요. 피식된 게 20만큼이 있는 거지, 지금.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했어? 사체나 이거는 배설물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것도 1차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이 정리를 해봐.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1차 소비자 현재 이 자료에서 섭식량이 있죠. 섭식량 얼마니? 200 먹었어. 호흡량 얼만데?
얼마? 없냐? 100. 자,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할까? 피식량 얼마? 20. 사체 배설물로 이동한 양은 80. 그럼 얘는 생장량 얼마니? 얼마? 0? 없어. 이거 다 더해서 값이 같아야 되잖아. 즉 1차 소비자한테 저장된 에너지는 없는 거야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해했어? 자, 그래서 보면 원래는 소비자는 섭식량이 100%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흡수되는 양은 동화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선 배설될 양을 빼야 되지.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 왜? 4차 배설물이 묶여서 80이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배설량이 안 잡혀 이것만으로는. 이해했어? 그래서 동화량만 계산은 불가능하다 이 자료는. 단 생장량이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됐어? 자, 그럼 2차 소비자 봐봐. 2차 소비자는 얼마 먹었다고? 20만큼 먹었어? 10을 호흡하는 데 썼고요. 분해자한테 간 거. 사체 배설물로 이동한 양이 10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분해자는 총 에너지 합 얼마 얻었니? 각 영양당에서 들어온 양이 합이 얼마? 다 더하면. 얼마? 1390. 아따, 산수들 진짜 잘 못하네. 그래서 분해자는 지금 1390만큼을 얻었는데 결국은 뭐니 얘도? 호흡해서 다 나갔지? 결국은 얘도 얘 받은 에너지 호흡으로 다 내보낸 거야.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호흡으로 각 단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있지? 요거 합을 다 구해봐. 이거 다 더해봐. 얼마니? 자꾸 덧셈 시켜서 미안한데 더해봐 그래도. 얼마? 3,500 나오지?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생산자가 얼마 저장했니? 500 저장했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가 쫙 돌아다닌 거잖아. 그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에너지 생각해보면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화학 에너지 거쳐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잖아. 그지? 그 순서로 흘러가는 거야. 그럼 4,000이 들어온 거지, 생태계로. 그럼 4,000이 나가야 되는데 500을 저장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500 빼고 다 나갔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만약에 각 영양 단계에서 저장한 에너지, 즉 생장량이 없다면, 모조리 생장량이 0이라면 들어온 만큼 다 나가겠지. 그런 경우에는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 합이 처음에 생산자한테 유입된 에너지 양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어? 중요한 거다. 응. 자, 마지막으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에너지 효율.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자, 생산자 전 단계가 누구요? 생산자 전 단계가 태양 빛 에너지지. 그치?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태양 빛 에너지 40만 분의 생산자에 유입된 에너지 4,000 곱하기 100이 되겠지? 그럼 몇 퍼센트니? 1%. 자,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그럼 생산자의 에너지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돼. 생산자의 에너지 현재 4,000이고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섭식량 200이지 지금, 그치? 곱하기 100. 몇 퍼센트니? 5%. 덧셈보다 이걸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200분의 2차 소비자로 유입된 에너지 얼마야? 20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니 얘는? 10%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커지는 경향을 갖고 있잖아.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룬 값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같이 봐. 그림 두 개의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양쪽에 에너지량 피라미드를 나타냈고, A부터 I는 모두 개체군이고, 숫자는 에너지량의 상대값. 그럼 A는 무슨 단계? A는 제일 밑에 있으니까
아, 야, A는 뭐요? 제일 밑에 있으면. 야, 영양 단계가 뭐부터 시작이야? 생산자. 생산자. 그럼 B는 1차 소비자, 그지? C는 2차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죠. D는 그럼 각 영양 단계에서 다 들어왔잖아. 뭐야, 그럼? 분해자. 분해자. 자, 그럼 나의 피라미드도 봅시다. E는 생산자, F는 1차 소비자, G는 2차 소비자, H는 3차 소비자, I는 분해자. 똑같아, 구조는. 됐어? 자, 이제 에너지 이동을 좀 살펴보자고. 가에서 생산자로 유입된 에너지가 많이야, 현재. 그럼 5,500이 나갔어.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거 다 뭐니? 호흡한 양이지? 호흡해서 각 단계에서 열 에너지로 나가고 있는 걸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럼 생산자는 호흡량이 지금 현재 5,500인 거지. 그리고 분해자한테 간 게 3,500인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 1,000. 1,000이 남았는데 일로 다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안 되지. 생장량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바로 1,000이라고 결정하면 안 돼,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역으로 가야 돼, 이런 경우엔. 거꾸로. 왜냐면 2차 소비자는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없잖아. 그럼 봐봐. 2차 소비자는 150을 호흡으로 방출했고 50이 분해자한테 갔어. 그럼 2차 소비자한테 유입된 에너지량은 얼마라는 얘기야? 200. 200 돌아서 이렇게 나눠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제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600을 호흡하는 데다 썼어. 200은 분해자한테 가고 200은 2차 소비자한테 갔어. 그래서 1차 소비자한테 유입된 에너지량이 얼마라는 거야? 1,000 이렇게 확정해야 돼. 됐니? 그런데 하나 힌트는 뭐냐면, 자, 잘 봐봐.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 건 다 호흡해서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지. 그럼 각 영양 단계에서 방출된 호흡으로 방출한 열 에너지 총합을 한번 구해봐. 요 숫자 합이랑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 나오니? 해봐, 귀찮아도. 다 더하면, 호흡량 다 더하면 얼마야? 얼마? 이것도 더해야지, 이것도. 분해자도 호흡했으니까. 이것도 더하면. 딱 많이지? 그 얘기는 생산자한테 많이 유입됐는데 많이 다 나갔잖아. 그 얘기는 각 영양 단계의 생장량이 모두 0인 거지. 그럼 생장량을 생략하고 이동시켜도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역으로 가볼까, 그러면? 여기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 총합을 구해봐, 얼마니? 나 생태계에서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 총합. 그럼 생산자한테 유입된 에너지랑 똑같아. 그럼 뭐지? 모조리 생장량이 0이야. 그럼 이제 그냥 쉽게 계산해도 되죠. 어떻게? 5,500 호흡으로 썼고 3,300 분해자한테 가서 10,000을 받았는데 그럼 1차 소비자한테 얼마 이동한 거야? 1,200 이동했죠. 그럼 1차 소비자는 1,200을 얻었는데 600을 호흡하는 데 쓰고 200을 분해자한테 보냈네. 2차 소비자를 이동한 양은 그럼 400. 자, 2차 소비자는 400을 받아서 150을 호흡하는 데 쓰고 150이 분해자한테 갔어. 그럼 3차 소비자한테 간 건 얼마? 100. 이러고 나오는 거지. 생장량이 0일 땐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0인지 확인은 해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럼 거기 문제 봅시다. 1번. B부터 D, F 체군에 유입된 에너지량 지금 계산했죠? 2번. 가와 나에서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하래. 자, 봅시다. 가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2차 소비자지. 그러면 가에서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1000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 200 곱하기 100이네. 따라서 몇 퍼센트? 20%. 자, 이번엔 나에서 최고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죠. 이번엔 여기서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볼 거야. 그럼 전 단계 2차 소비자는 400, 현 단계 3차 소비자는 100.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퍼센트?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더 크냐 지금? 이쪽이 25%가 조금 더 높은 거죠, 효율이. 자,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에서 각 영양 단계의 생장량 얼마라고? 모조리 0이라고. 그 다음 4번 D와 I 개체군의 D와 I면 분해자잖아.
분해자는 어떤 애들이 해당돼? 세균이나 균류지. 균류는 여기서 세균 아니라고 했어서 뭐라고? 균류는 곰팡이, 버섯 같은 애들이라고. 생태계 평형이라는 거는 생태계 안에서 각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개체수, 뭐 물질, 뭐 각종 값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평형이라고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평형 상태는 정피라미드 형태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수는 없어. 이런 예를 들어준 거야. 1차 소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어.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뜯어먹는 애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생산자 감소하겠지. 또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증가한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지.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는 감소했는데 천적은 증가한 거야. 그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먹는 애가 줄었으니까 다시 늘어날 수 있지? 2차 소비자는 또 밑에 먹이가 줄었으니까 얘가 다시 줄어들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생태계는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이런 회복되는 사이클을 갖고는 있는 거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회복되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대세 흐름엔 큰 지장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다만 인위적인 개입이 너무 강력했을 적에 오히려 이 흐름을 많이 방해할 수는 있는 거야. 됐니?